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보부가 미국을 향해 출발했지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미국 도청 사건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발각되었고 새치어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니 오죽하면 미국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그동안 해외만 나갔다 하면 외교 참사를 저질렀는데 이번 건은 그야말로 5박 7일간 외교 슈퍼 울트라 참사가 빼박각인 것인데, 지난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던 미국 도청 사건에 대한 사과, IRA와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에 대한 해결책,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표명,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합의는 절대 불가, 대만 문제는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절대 제외 등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경정권을 향한 탄핵 사유를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할 교웅이 스스로 만든 자충수다 이겁니다. 이런 교인이 이번 미국에서의 영어 연설이 빵 터진다 이거지요.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하원 합동연설이 피크일 것 같아요. 문제는 영어 연설이야. 발음 교정하느라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있어요. 현지에 가서도 이틀째 일정이 의회 연설이거든요. 그러면 첫날 정상회담 만찬 끝나고 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그거 준비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짓하다 윤창중 사건 터진 거 아니요. 영어 연설 준비해야 되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술 먹으러 간 거 아닙니까? 또 시차 적응도 안 되겠다. 오래 비행기 타고 마음도 그렇고 하니까 연락에 퍼먹은 거야. 제일 꼴불견이 영어 연설입니다. 무사히 마칠지 모르겠으나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이런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 총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의회 연설을 할 때 영어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히라가나형 영어야. 개판됐어. 일본, 미국 의회 의원들이 자꾸 원고를 찾아보는 거야. 내가 들은 게 맞나? 괜한 고생 시키는 거지. 괜한 고생. 뭔 영어야? 이제 두고 보세요. 영어 연설 끝나면 이제 패러디가 본물 터지듯. 큰 사고 안 터지면 다행이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웅이 미국의 상하원에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기 위해선 작년에 사고친 것을 바로잡아야 했지요.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말입니다. 교웅은 국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발언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실의 대응은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이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전 국민이 청각 테스트를 당했지 않습니까? 당연 국회는 미국 의회를 말했던 것이고 바이든은 바이든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런 모욕을 했던 교웅이 미국 의회에 초청을 받기 위해선 이 보도는 무조건 가짜뉴스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흥미롭게도 미국 방문 전 교웅은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을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4.19 혁명 기념 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빵 터진 발언을 했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가짜뉴스를 주제로 연설한다지요? 즉 가짜뉴스 유포 등을 통한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맞서 과학적 지성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진영이 연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이거지요. 김종대 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정상회교의 3가지 특징.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은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려나 보다.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 미국 가서 또 사고 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의 시선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대형 사고를 먼저 치고 가는 회담이기 때문에 정작 회담 자체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이 목까지 날아간 마당에 더 큰 사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자세와 행태는 주권 국가 간의 정상외교라는 통념을 초월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을 전달하는데 필사적으로 집착한다. 작년 9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결례를 응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감히 질 바이든 여사의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합동 공연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한 김성한 안보실장의 불경을 응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든 미국의 위대하고 거룩한 권위에 불경하거나 도전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한때 해프닝으로 끝낼 일에 격노하고 응징함으로써 자신의 미국 정상에 대한 종교적 열망을 드러낸다. 이번 미국에서도 무엇보다 존경과 환대라는 정서적 위대에 집착할 것이다. 둘째, 세상을 성과학,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근본주의 성향을 드러낸다.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국제관계를 이분법으로 단순함으로써 선명한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패권의 오른편에 설 것이라는 제국적 위계서열에서 신분 상승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념과 가치의 순수함에 몰입함으로써 미국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자기 확신도 있다. 관념과 상상이 만들어낸 가상의 서사에 중독되어 세상을 깊이 살피지 못한다. 가상 스토리 게임에 깊이 중독된 청소년과 유사한 멘탈이다. 셋째, 이념적 열정을 행동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시달린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을 고민했을 법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급증은 이를 허락치 않는다.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여러 건의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언론 인터뷰 역시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증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특징들은 엔진 성능이 우수하여 속도가 탁월한 자동차와 같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데 있다. 오죽하면 산케이와 같은 일본 언론조차 윤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겠는가. 미국 언론조차 윤 대통령이 저러다 괜찮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위신을 합리적으로 확립하려는 개인적 열망과 기계적 이데올로기로 고착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등은 국가의 값비싼 비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미국 방문은 다른 해외 순방처럼 코믹 버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포물이다 이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를 그것도 경위 운전자인 대한민국이다 이거지요. 경위 방미 중에 백악관 앞 집회를 예고한 해외 촛불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익이다. 과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일 외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의 처참한 역사와 권리를 바로잡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훼손했다. 온갖 거짓된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의 역사 왜곡,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대한민국이 일본과 군사정보까지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굴욕적, 매국적 외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결국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미 용산 직무실로의 졸속한 이전으로 구멍난 안보 위기에 더해 부인이 대통령실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솔하고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전쟁 개입 국가로서 경고를 해왔고 한반도를 향한 무력, 경제 도발의 위기는 중국과 더불어 한층 심화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론조사와 촛불 행동으로 규탄하며 심판하고 있다. 더더욱 외교,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무능과 무지로 인해 선진국 한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런 거짓 지도자가 모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담하고 수치스럽다. 우리는 국익과 국민의 안녕,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책임지는 자유와 성숙해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무지, 무능, 무책임 등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으로 인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퇴진이 구국이며 퇴진이 평화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모국의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나라에 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